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귀한 시간, 오후에 귀한 시간인데 전부 이렇게 예쁜 자녀분들하고 또 사랑하는 부인들하고 다 같이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애들은 어려서 알라나 모르겠지만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못 일어나 주십시오. 자, 국민은행 자, 태극기에 서원이도 일어나. 서원이도 일어나. 손이 아, 서원이 앉아, 그래. 네. 앉아.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저희 가호선 노나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우리 가오서원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여기가 그 진주에서도 제일 그 동편으로 있는 아주 제일 그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오서원은 그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큰 공을 세우신 충의공 농보 정문부 선생님을 모신 서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농보 선생님의 14대 종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어제 무슨 날이신지 압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혹시 그쪽 부부는 서로 덕담을 나누셨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젊은 부부들이라서 저는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꼭 큰 선물이라서가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배려가 중요하다고 어제 뉴스에 아나운서가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쪽 부부는 그런 말씀이 오갔는지요? 네. 아마 또 오늘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5월은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아마 이런 모든 날들이 5월은 아마 사랑의 달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달.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공자 이야기인데 아마 어린이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쉽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부모님들은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혹시 이름도 안 들어본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지금 제목이 역경 극복의 철학 공자와 논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모든 곳에서 어렵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서원에도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어떤 행사에도 한 30명 정도쯤 이렇게 초빙을 하는데 사실 초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초빙을 작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 이리 오는 걸 정말 환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공자와 논어인데 사실 공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사항이 세계 3대 성인입니다.
세계 상대 성인이고, 그 중에서도 그 인류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저는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지금 현재 살아 계시면 2572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난 그 시기는 그 춘추 시대입니다. 우리 그 중국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그 춘추 시대, 그 다음에 전국 시대, 그런 어떤 시대로 되는데, 2572년 전에 그 당시에 공자가 태어날 때는 춘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공자가 사실 어릴 때 굉장하게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70살 정도쯤 되는 태역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는 17살 먹는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천 사기나 이런 데 보면, 공자가 태어난 것은, 야합을 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개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태어나고 난 3살 때, 공자가 3살 때 공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어렵게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나 그 공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이 있는데, 공자는 최초로 교육을 했던 사람이고, 최초로 사립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인류에 자기 제자들한테 교육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썰이가 차가지고 안경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그 논어는 공자의 어떤 이야기, 공자가 제자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서 인원을 해서 그렇게 저술을 했던 책이 논어입니다. 근데 논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사설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교 경전에는 크게 사서 삼경이 있어요. 그 사서는 대학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논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맹자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사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논어입니다. 근데 사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까지 해가지고 사서 삼경은 우리 그 유교에 정말 아주 헌법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인데 사실은 이 논어가 글자 수가 한 11,500글자쯤 돼요. 그 11,500글자쯤 되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자가 이야기했던 말을 제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중요하다 싶은 것만 이렇게 발전을 한 책이 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읽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 끈기 있게 읽고 이해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우리가 보면 수능이라는 것이 있죠. 수능의 시험 과목은 공부를 하지 말아 해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고려시대 때 과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조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과거의 시험 과목인 것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 제일 중요한 책이
논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선비들은 논어를 거의 다 외웠어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분들은 논어를 거의 외우는 분도 있어요, 간혹. 예, 그러나 보통 우리가 논어를 읽고 배우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우리가 그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뽑아본 뭐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어떤 주제는 그 논어 속에 나오는 역경 극복의 철학, 공자와 논어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그 과거 시험을 위해 읽었던 책이 바로 논어인데, 논어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도 많지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 읽고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어를 비롯한 고전은 읽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논어 속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문양을 인문이라고 그래요. 인문. 여기에 문양이라는 그 글자는 무늬문자의 모양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인문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문을 이렇게 그냥 글을 문자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양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한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인문이 그러니까 문양이 아주 좋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란 집에서는 부모에게 호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친구들에게는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논어에서는 군자라고 합니다. 공자는 그 태어나가지고 15살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그 어머니가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대우를 못 받았어요. 아주 그 사생아로서 취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천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 15살쯤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안 한 일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15년 정도 좀 그렇게 일을 하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쯤은 먹을 것이 생겼는 것 같아요. 공자는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랑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인간의 가장 천하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중국 산동성 곡부 빈민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 참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이야기 있죠? 네, 그런 말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기한 존재이기 때문에 출신과 성분 배경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15세 때부터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15살 때 학문의 뜻을 주고,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미리 이야기를 해보면 공자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15살 때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 다음에 30살 때 입, 32입 하는 게 있어요. 30살 때 그 학문의 그 입지를 구축했다.
그 다음에 40에 부록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살에 그 이욕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떤 자신감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0에 지천명, 1000명을 알았다. 그 다음에 60에 미순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에 종심소욕불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하튼 30세 이후에는 공자가 그렇게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 좀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후에 공자에게는 제자들이 모여들고 공자의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유학파입니다. 우리 그 나라가 한 2000년 정도 이상을 그 유교 사이에 살았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유학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뭐 삼국시대 때부터 유학이 들어왔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고려시대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고려, 조선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 150년 정도 이전에,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교육체제가 되었어요. 초등학교가 생기고, 중학교가 생기고, 고등학교가 생기고, 대학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150년 그 이전에 한 1000몇백 년간은 우리가 유학을 주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자기 자신이 생활한 것은 그 유학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 그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에게는 엄청난 많은 그 제자들이 공자를 따라왔어요. 그 중에서는 중국에서도 아주 그 재벌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폭 출신도 있었고, 그렇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 제자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문십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2hen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삼천제자라 그래요. 공자의 그 학파 밑으로는 자기가 그 당시부터 10명의 아주 사리에 밝은 철인이 있고 그 다음에 72명의 아주 그 hen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정도로 큰 그 학파입니다. 지금 이제 비교를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는데, 최초에 공자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사립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자가 그 사립대학의 총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10명의 그 철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단과대학 학장이고, 그 다음에 72년이 교수고, 3000명이 제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사실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어요. 선생님은 참으로 아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만물 이치를 이렇게 많이 통달하고 계십니까? 혹시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는데 제가 먼저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소야천 고 다능비사 오소야천 고 다능비사 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어려서 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천한 일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 미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현재 역경을 극복하고 노력한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인류의 성인이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도 마찬가지고,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대 성인을 보면, 물론 그 한경은 석가는 왕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왕자를 태어났지만은, 그 석가는 나는 그 왕자를 버리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 내 역경을 내가 발로 밟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로.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었어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자기가 얼마든지 역경을 견디고 노력하고 하면 예, 큰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 파란 거 된 거는 이제 막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자가 훗날 인생을 해고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미천하게 태어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았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공부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40세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50세에 천명을 알게 되고 60세에 듣는 대로 이해하고 70세에는 내가 하고픈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7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떤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요 15살을 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지학이라고 해요. 지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뜻을 두다 하는 그런 뜻인데 10유오이 지우학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두 자로 지학이라 해요. 그래서 지학이라 하면 15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0세에 공부한 분야 전문가 된다는 이야기는 32, 이 이야기가 입이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30세라고 표시돼요. 30세라고 표시하고 이 입은 내가 공부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0에 42불혹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불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40살을 불혹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50에 천명을 알게 되고 50이 지천명, 여기에서 지천명이라는 것은 5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의 이순, 60의 이순은 62 이순 여기 띠가 있는데 그걸 줄여서 이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0에 하고픈 대로 해도 법대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72 종심 소욕 불유구라는 말을 줄여서 종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심이라 그러면 70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공자는 불우한 어린 시절에 역공을 극복하고 15세부터 끊임없는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성장을 했던 공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한테 네 꿈이 뭐냐 물으면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내 소유로 만드는 거, 그런 걸 꿈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 돼가지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논어에서는 오히려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 이 문양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분야에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목표로 둡니다. 우리가 자수성가란 말이 있죠. 자수성가. 자수성가 이 한자 말인데, 이 말은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 내 손으로 부모한테 도움 안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형제한테 도움 안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한테 도움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정말 그 역경을, 거치고 해가지고,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들이 많이 왔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 애들 그 한자 교육을 했어요. 한문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초보 교육이 그 책이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몽책은
선습에 나오는 첫 구절인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지간, 천지지가 만물지중, 만물지중 유인체기, 유인체기 하늘과 땅 사이 그런 뜻입니다. 천지지간은 여기에서 하늘천, 땅지, 그 다음에 요 지자는 뭐뭐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을지자도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뭐뭐 서의 하는 의 하는 그런 뜻이고요. 사이가는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사이에는 만물지중, 만물의 물이 중자입니다. 여기에 만물의 무리 가운데서 유인책이 오직 사람이 최고로 귀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입니다. 성별이나 기천의 그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천지지간에 인간은 가장 귀한 존재이고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것이 노노에서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굉장한 어떤 역경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역경을 극복하는 어떤 DNA가 아주 많은 그런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현재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5천년 역사 동안에 외세의 침범을 갖다 1000번 이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1000번 이상을 받은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울 때 외세가 침범을 해오고 할 때 정말 단합을 해가지고 항상 살아남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논어가 11,500글자인데 논어 속에는 군자가 107번이 나와요. 군자가 10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우리가 그 위대한 인간상을 군자로 표시를 했어요. 군자로 나타냈고, 군자를 지금 현재 말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자는 영어로 하면 영어로 영역을 하면 젠틀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젠틀맨. 군자가. 그러나 군자는 우리 논어 속에서 정말 군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군자의 위대한 문양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 군자는 궁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적통. 이거는 궁하면 통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 힘들면 대부분 주저앉기 때문에 군자는 역경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서는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아픔과 슬픔도 서로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주역에는 역경은 한 인간을 힘들게도 하지만 역경은 세상을 알게 해주는 경쟁적이며 사람은 역경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군자의 문양, 즉 궁적통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도전을 많이 받은 민족은 응정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많은 침범도 받고 침략도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어려울 때 단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힘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토인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홍자가 있고 또 여러분들 맹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맹자 알죠? 예. 그 맹자라고 하면 맹자보다도 그 맹자 어머니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맹자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맹자는 그 맹자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사를 세 번을 가요. 처음에는 공동모지 쪽으로 가요. 공동모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만날 그 상이 나고 그 다음에 장례하고 이런 걸 해야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그 시장통 옆으로도 이사를 가요. 시장 옆으로. 그 시장 옆으로 가니까 시장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런 부분만 보고 이렇게 커요. 그러다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 데가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학교 옆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그 뭐 서원이나 뭐 한교나 이런 거 근처로 아마 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그 맹자를 위해서 교육을 정말 그 잘 시킨 그런 분이 맹자 어머니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맹자 어머니 같아요. 사실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한 그 어떤 희생도 하고 하는 걸 느끼는, 항상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저는 지금 부모들이 정말 그 현명하고 맹자 어머니 같은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맹자는 공자보다도 179살이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180년 뒤라고 하는데 18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공자의 아주 추종자가 돼요. 공자의 추종자가 되고 공자의 학문에 완전히 심취를 해가지고 공자를 우리가 대성이라 그럽니다. 큰 대자를 써가지고 성인성자, 그래가 대성이라 그러고, 맹자를 지금 아성이라 그래요. 아성. 아자는 그 버금아자를 써서 그 성인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가 공자의 어떤 180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공자의 학문을 갖다가 다시 한 단계 발전을 시키는 분입니다. 그분이 맹자인데, 그 맹자는 그 맹자 책에 보면 맹자는 한 5만 자쯤 돼요. 논의 한 5배쯤 되는데 글자 수가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굉장하게 어떤 이론이 풍부해요. 아주 그 맹자의 논리는 누구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맹자를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말을 하는데 맹자를 읽어본 사람한테는 당하지가 못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맹자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그 임금을 갖다 설득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 천재적인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맹자의 그 고자장에 보면 청강대입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강대입론은 하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큰 임무를 맡길 때는 맡긴다는 그런 뜻인데, 그 맡길 때는 반드시 4가지 역경을 준다 그랬어요. 4가지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기심지, 그 다음에 로기근골, 아기체부, 궁핍기신이라는 이런 말을 맹자에 보면 해요. 그래서 고기심지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어지럽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롭게 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는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맹자 이론을 보면 그 이론에 어떻게 보면 맞은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 우리도 보면 여하튼 아주 성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그 시련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련은 하늘이 주는 축복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하늘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맹자 이것도 역경 이론 중에서는 생의 우환이라는 말도 있고 사의 안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의 우환은 지금의 걱정과 고난이 훗날 나를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즐거움과 안락함이 나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편하고 지금 이제 편한데 이 편한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편함이 끝나고 나면 나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뜻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환이 다가와도 그 우환을 통해 한 단계 그 성장을 하는 것, 그런 것이 그 논어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군자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자의 문학의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궁적통이고, 그 다음에 또 군자 고궁이란 말이 있어요. 군자는 궁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그 맹자에 나오고 있어요. 군자 고궁.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우리가 술 먹고 밥 먹을 때 모두 친구.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친구란 어려울 때 그럴 때 옆에 있어주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행제 천계유 금난지붕 일개무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술 먹고 밥 먹을 때 행제 동생 하지만 그런 행제 동생 하는 친구는 1000명이나 되지만은 금난지붕 일개무라. 급하고 어려울 때 친구는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군자는 정말 그 친구가 좋아야 돼요. 궁할 때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자는 역경에 처했을 때 의연하고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 역경을 겪어내고 하면 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추사 김정희라고 들어보셨죠?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려울 때 크게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 추사 김정희가 8년 7개월 동안 제주도 대정에서 그 유배를 갔어요. 기양살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양살이를 8년 7개월 하면서 그 추사가 그 서해에 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학문적인 그런 분도 굉장히 높은 그런 분인데 그 추사체라는 서예체가 있어요. 그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러러보는 체가 바로 추사체입니다. 그 추사체를 그때 완성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양을 가면 시질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역경을 정말 어렵게 해결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추사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예하는 사람들의 어떤 우상이 추사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세한도라는 그림을 자기 제자한테 그렸어요. 이상적이라는 그 제자한테 그림을 하나 선물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세한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국보 185라고 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추사 같은 경우도 어려웠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산정약용 있죠. 다산정약용은 그 실학파 우리나라의 실학을 아주 완전히 많이 만들어낸 그런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40대 유배를 가가지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힘들 때 단단해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논어 속에서 군자의 문학의 첫 번째는 내 비록 어렸을 때 천하고 힘들게 자랐지만 그 역경을 통해 지금의 공자가 있게 된 것은 논어의 구절을 통해 역경은 한 인간을 더욱 신긴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이거는 논어를 안 배워도 많이 듣고 했던 사항인데 이거 한번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시섭지 불력열호 하기시섭지 불열열호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학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어의 첫 구절 첫 나오는 여기에서 학습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시없지 불령여호 이 말은 논어를 안 읽어도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름들을 아주 좋은 문구에서 뽑아낸 이름들이 많아요. 옛날에 김시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이름을 뽑아냈어요. 시섭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법이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칭호를 학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제사를 모셔보면 지위를 쓰지요. 그 지위를 썼는데 그 지위에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직위가 있는 분들은 그 직위를 쓰고 그래 안 한 분들은 다 학생을 붙여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써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학생이라는 것은 정말 배움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통하고 학생이란 말은 정말 좋은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하는 이 말은 현은 나타나세요. 제삿날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배움을 가장 좋아했던 부군, 우리 집 어른신, 신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정말 여하튼 즐거운 거고 기쁘다는 그런 어떤 뜻이고 학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자의 인생 상납 중에서 두 번째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구입니다. 친구. 첫 번째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역경에 뛰어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 상락에서는 온전히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생 삼락이라 하면 궁하면 궁적통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붕, 친구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내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삼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논어의 두 번째 구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부지이 불온 불역군자호 인부지이 불온 불역군자호 여기에 말이 뭐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마라.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새 보면 자기 이견에 틀린다고 절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기 아들이 성공을 했는데 안 알아주는 그런 것을 왜 안 알아주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남의 의식을 이식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만의 인생은 잘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으로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남의 시선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길을 나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군자입니다. 애플사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분도 자기 인생을 아주 정말 자기 소관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 현대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1살 때 누게릭병으로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병에 걸리는데도 50년 이상을 병고에 시달리면서 우주와 양자 중력에 관한 연구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둔 현재 물리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 회사에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공과 쪽으로 실업계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대를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 한문을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뭐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은 논어학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논어는 아주 쉽게도 많이 풀이를 해놨습니다. 중학생들이 읽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것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논어라고 해요. 근데 논어는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뭐 1000년 이상을 그 과거 시험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논어를 완전히 외우다시피 다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사가 수능 과목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국사가 수능 과목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엄청나게 그 국사를 많이 공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청임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일반청임이란 이야기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복, 평범하지만 맑고 의미 있는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법, 이런 부분을 일반청임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특별하지 않아도 그것에 의미가 있고 하다면 굉장하게 위대한 그런 내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 중에는 정점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정점. 공자가 어느 날 제자를 갖다가 한 5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꿈을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너의 꿈을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뭐 장관이 되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했는데 정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점으로 가는 따뜻한 봄날 예쁜 봄옷 갈아입고 좋아하는 친구들 5, 6명과 어린아이들 6, 7명과 함께 저 기수강가에 가서 모욕하고 물장구 치며 무대 정자에 올라 따뜻한 봄바람 쐬고 미엇미엇 해 저무는 저녁 무렵 노랫가락 읊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꿈을 꿉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가 탐복을 합니다.
이 탐복을 하는데, 이 공자가,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데, 사실 그 좋은 친구들과 강가에서 모욕하고 바람 쐬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이야기한 정정, 그 꿈이 별로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자이다. 사실은 살아보니까 별것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도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70이다. 어머니도 그래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그 어떤 상황들이 제가 70이에요. 내년에 70이에요. 이게 살아보니까 현재까지 사람 사는 것이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 사는 것이 자기가 어디다가 뜻을 두고 열심히 사는가,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사는 것,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것, 군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잔잔한 여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군자라고 논어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자는 타인의 인생을 인정해주는 사람,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견이 틀렸을 때 그 이견이 틀렸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가. 또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하이부동, 소인은 동의불안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부동이라는 이야기는, 하이는 하자는 화목한 하자인데 서로 어울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서로 어울리되, 서로 잘 어울리되, 거기에 따른 어떤 작당은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인은 동의불아, 서로 그 동의, 패거리는 짓되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소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군자는 다름과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군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지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로서 제각각의 색깔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의 문양은 인생 삼락이 아까 그 학습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내 삶을 온건히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군자의 그 문양의 인생 삼락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하고 좋은 친구 관계에 온건히 내 삶을 살고 타인의 삶도 인정해 주는 것. 일반 정의미, 작지만 일반적인 곳에서 인생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군자입니다. 또 논어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논어는 상당히 그 왜곡돼 가지고 알려진 부분도 있어요. 논어는 우리가 사실 유교의 유학 이론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탄압을 많이 했던 데가 유교입니다. 한교고 서원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서원이라든지 한교라든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탄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비유를 아주 안 좋게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 어떤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예수교나 불교나 이런 부분은 내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고 난 이후에 후세가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극락을 가느냐 천당을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나 그리스도교 쪽은 뭐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유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현재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선배를 섬기는 것,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한번 그 공자한테 그런 물음을 해요.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는 것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가 어떻게 귀신을 섬겨야 잘 섬기는 겁니까? 이러니까 공자가 살아있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어찌 내가 죽은 귀신을 섬기는 법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나 그 유학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가올 세상보다는 현실에 더 문제점을 가졌던 그런 학문이 공자가 창시한 유학입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나 어떻게 하면 온건히 나를 느끼고 내 영혼의 떨림을 느끼며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노너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은 정말 그 노너나 공자는 우리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을 남겼고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뭐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여하튼 그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틈이 나면 노너나 고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보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노너, 맹자 이런 부분은 권하고 싶은데 어떤 그 사항에서도 다 지금 현재 진리로 통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자의 어떤 이론이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그런 이론이거나 틀린 그런 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 읽겠습니까? 그런데 2500년 이상을 그 노너나 그 다음에 공자를 추앙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그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